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7주차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갈무리를 할 건데요. 특히나 직접, 내직접과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유클리드 정역, 주아이디얼 정역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환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정리, 소위 말해서 제1, 제2, 제3 도형정리와 대응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봤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직적이 무엇인지, 외직적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론에서 말하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환 버전으로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유클리드 정역이 핵심적이었었는데요. 유클리드 정역에 가지고 있는 성질, 예제들, 그리고 주아이디얼 정역, PID와의 관계성들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적이라는 개념은요, 소위 말해서 두 개의 환에 곱집합에다가 연산을 주는 방식인데요. 정확히 성분별로 덧셈을 한다는 거죠. 자, 군론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성분별로 각각 덧셈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직적이라는 용어 속에 바로 이렇게 성분별로 해준다는 겁니다. 곱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분별로 해준다는 겁니다. 복소수의 곱셈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이 곱셈은 직적인 구조는 아닌 거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적일 때는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요 곱집합의 기호보다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요. R1, direct sum, R2라고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지금 나에게 단위원이 이미 있는 가완한 R1과 R2가 있을 때 그 두 개에 대하여 직적을 택한 것에 단원군을 생각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각각의 단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직적의 연산의 뜻 때문입니다. A, B가 이 직적에서의 단원이라는 말은 어떤 C, D가 있어서 1,1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성분별로 이거 동시에 B, D가 1인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이건 다름 아니라 A가 R1의 단원의 원소고요. B가 R2의 단원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집합은 집합적으로 같은 것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쪼개서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R1과 R2가 가완이라는 얘기는 그것의 직적도 가완입니다. 곱셈 구조를 보게 되면 되는 거죠. 덧셈은 이미 가완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겠죠. 성분별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가완이 유지되겠죠. 반대로도 여기에서의 가완이면 성분별로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가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직적과 관련된 얘기인데 내직적은 소위 말해서 주어진 한을 되도록이면 잘게 쪼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개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한 R에 두 개의 아이디얼이 있어요. 이렇게요. 기호가 이거였었죠. 그리고 가정이 이겁니다. 두 개 아이디얼에 더한 아이디얼은 전체가 돼요. 그리고 매우 강력한 조건으로 I 교집합 J가 그냥 항등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는 함수는 어떤 함수? 정말 순서쌍에 대해서 그것을 합으로 주는 함수는 단순한 함수가 아니고 환준 동형사상이라는 겁니다. 즉 기호로 I direct sum J는 R이 된답니다. 이럴 때 우리가 I하고 J가 R에서 가지고 온 원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I와 J의 내직적이라고 R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썸보다 조금 더 다른 기호로 덧셈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에서 동형 기호를 빼고요. 그냥 등호로 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I 더하기 J가 R이면 사실은 I 교집합 J는
ij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호상 요게 되겠죠. 예. 그럴 때 이 조건이 굉장히 강한 조건입니다. 예.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서는 바로 요 조건을 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i 더하기 j가 r이라는 조건만 있어요. 단위원이 있는 가한에 대해서요. 증명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함수를 정의합니다. r에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외직적이죠. 직적으로 가는 함수를 같은 r에 대해서 r을 대표원으로 하고요. 그 같은 r을 요 뒤에 상환에 대해서 대표원을 하는 요 함수가 공교롭게도 커널이 뭐가 되냐면 교집합이 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r 더하기 i 요 상환은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교집합을 자른 게 각각을 자른 거에 뭐다? 직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i intersect j는 집합적으로 이것과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이렇게 기억해 줘도 좋겠습니다. 이 직합 기호가 여기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증명 과정은 사실 좀 지루하긴 한데요. 핵심이 되는 파트가 정수로 나오고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위로의 사상, 전사인 부분을 증명하는 건데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R이 지금 I 플러스 J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R 안에 1이 있으니까 그 1은 I에 있는 원소랑 J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함수가 전사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여기 직적에 있는 임의 원소들에 대해서 뭐예요?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xy인데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서 더하는 걸로 r을 설정하면 그러면 바로 이 r의 함수 값이 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x 플러스 i, y 플러스 j가 된다는 거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은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를 어떤 얘기냐면 이 j가 요거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건 전부 다 i에 들어가죠. i가 아이디얼이라는 성질 때문에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남겠죠. 생각을 바꿔서 마찬가지로 r 더하기 j는 r이 이렇게 써지니까 썼고요. 여기에서 이 i를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뭐죠? 이렇게인데요. x 곱하기 j나 마이너스 yj도 똑같이 어디에 들어가요? say j에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므로 y 플러스 j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원이 같다는 거죠. 이 r을 i에 관한 대표원으로 봤을 때는 x로 보는 거나 같고 이 r을 j에 대해서 쳐다보는 거는 이 y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거의 함수 값이 정확하게 임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요 상황, 이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i 더하기 j 꼴로 쓰는 거 원 스텝, 투 스텝이 이 내가 찾고 싶어하는 함수 값에 대해서 엇갈리게 곱해서 쓰는 요거, 요 대상이 정의역이 있다는 요 파트가 정수론하고 일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예가 될 만한 걸 다항식 버전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fx가 있어요. 실수 최위에서죠, 맞죠?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차식 기하기예요. 2차도 기하기예요. 왜냐하면 2차가 가약이라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1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죠? 1의 약수 없죠. 사실 말하자면 이거는 실근이 없어요. 맞죠? 따라서 이건 기하기예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이더라. 왜?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디어라고요. 이 아이디어를 설정해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은 실수 범위 내에서 공통인 인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뭐죠? 요것하고 요것은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유클리드 호재법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되는 게 배주 등식을 만족하는 게 꼭 있었어야 되죠. 실제로 이걸 나눠보면은 되겠죠.
여기에 QX 더하기 R이니까요. 맞죠? 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게 10인가요? 예. 그러므로 10을 양변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걸 찾을 수 있죠. 예. 그게 앞에서 얘기하는 바로 요 파트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두 아이디얼이 근데 극대래요. 다시 한 번 더. 극대일 조건이 왜냐하면 이것도 배웠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ED인 걸 알고 있으니까 PID일 거 아니에요? PID에서 극대이라는 말은 뭐하고 동치예요? 기하이라는 말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맞죠? 우리가 기하다항식이라는 말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두 개 다 아이디얼이 아이디얼의 생성자가 기하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극대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어진 한에 단위원이 있는 한에 상환의 극대 아이디얼로 자른 요 상환은 뭐라고 했어요? 체라고 했었죠. 같은 요령으로 이것도 기하기예요. 따라서 이것도 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다 했죠? 예. 예. 다음은 실제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요? 다음 같은 상황입니다. 복소수 환에서요. 그것에 뭐요? 켤레류를 택하는 건 환동형이랍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확인해 줘도 되겠죠. 이거의 바는 각각의 바를 택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의 바는 각각의 바를 택하는 거랑 같잖아요. 맞죠? 따라서 F는 환준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1대1 대응인 거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죠? 위 전사인 거 보이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Z바의 바니까요. 맞죠? Z죠. 임의의 Z 이거고요. 그래 전사예요. 맞죠? 그다음에 커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FZ는 Z바인데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바를 한 번 더 택하면 바는 0바인데 Z는 0이죠. 맞죠? 따라서 커널도 0이네요. 그러므로 따라서 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단원군 찾는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덧셈으로 이해하면은 이 대상은 유한가항군이기 때문에 지난 학기 때 논의했었던 군론에서 논의했었던 얘기대로 이 가항군의 형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곱셈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성분별 곱셈이에요. 그럴 때 요것의 단원군의 원소는 앞서 요약했듯이 각각의 단원군의 원소들의 곱집합으로 표시되더라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럴 때 이 각각의 단원은 Z2 같은 경우에는 1이 있겠네요. 여기는요. Z12는 뭐죠? 역수가 있는 경우니까 정확히 12와 서로소인 것들이겠죠. 1, 5 등등등. 정확히 얼마죠? 오히려 phi 함수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4와 서로소인 거죠. 그러면 3 등등등 해서 오히려 phi 함수만큼 있겠죠. 14에. 따라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상황은요. 우리가 선형대수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 환 버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선대적인 얘기들은 그냥 빼고 지금 우리가 내직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환환이 있고요. 어떤 원소가 S제곱은 S가 된대요. 뭐 예를 들면 사형함수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S로 생성되는 아이디얼과 1- 생성되는 아이디얼의 내직적이 R이 된답니다. 예,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뭐죠? 집합적으로 이게 되는지 체크해 줘야 되죠. 일단. 그런데 물론 이쪽은 당연한 거고요. 반대쪽이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1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S 더하기 1- S를 쓸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안에 원소가 되네요. 그리고 이건 아이디얼이죠. R에. 그러므로 1이 이미 들어있는 아이디얼이니까 따라서 얘는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두 번째는 요거 클레임인 거죠. 교집합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죠. 내직적의 조건이었었죠.
교집합에 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성질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를 T는 뭐죠? SU 꼴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SV 꼴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떤 U랑 V가 R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S제곱은 S니까요. 그러면 이 항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양변의 V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환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게 0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를 요것이 T라고 했잖아. 앞부분이. 그러니까 TS는 일단 0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조작은 이제 1-S의 S에다가 U를 곱해주는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물론 0U니까 1-S의 SU를 한 것이 얼마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SU가 뭐였죠? T였죠. 그래서 1-S의 T가 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T-ST가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예요? 0이죠. 맞죠? 따라서 T는 0이 되겠습니다. 즉, 뭔 말인고 하니? 따라서 S intersect 1-S는 0뿐이 없는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직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증명이 완결됐습니다. 다음은요. 요거요. 이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동형이래요. 왜냐하면 실수계수 다항식 환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다항식이 있으면 함수값 3을 대입하는 걸로 정의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정확하게 환준 동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사상인 거는 그냥 실수 C를 임의로 대입하면 되니까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Kernel of phi. 요것을 쳐다보는 건데 이건 뭐냐면 fx인데 such that 항등원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x 빼기 3의 qx 꼴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기호가 뭐였냐면 x-3으로 생성되는 거죠. 따라서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거는요. 조금 더 난해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힘든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phi의 C로 가는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phi에 fx를 대입했을 때 fi를 계산해 줍니다. 이번에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환준 동형인 거는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연산하고 대입하나 같습니다. 여기서는 요지가 뭐냐면 그거겠습니다. 커널을 구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커널이 요게 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다항식인데 such that fi가 0인 겁니다. fi가 0인 거는 지난주에 다뤘듯이 이것까지 함의하고 있습니다. 실수계수기 때문에 fi가 0이면 f의 -i도 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i와 -i가 동시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고요? 인수정리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두 번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의 어떤 배수꼴로 써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증명이 됐습니다. 다음 얘기들은요. 우리가 지금 정역에서 계속해서 용어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수에서 했던 용어들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인수에 대한 거, 약수에 대한 거, 배수에 대한 거. 기호 표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A는 B의 약수, B는 A의 배수, A는 B의 인수. 그리고 동반원에 대한 거요. 동반원은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체와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건이 있는 걸 곱해갖고 연결 지을 수 있으면 A와 B는 동반원, B는 A와 동반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도 주로 다루게 되는 다항식 한에서의 개념인데 기하기라는 용어였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기하기라는 용어를 말할 수 있으려면 단원군도의 원소도 아니고 영도 아닌 거에 대해서 기하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하기냐면 이것의 약수로 될 수 있는 것이 단원이거나 or P의 동반원일 때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PC 꼴인데 C가 단원에 있는 형태로 된 것만 약수가 될 때 이럴 때 기하기라고 합니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상황 단원 그러니까 P가 A 곱하기 B인데 A, B가 단원도 아니고 동반원도 아닌 상황일 때를 가약이라고 이런 게 어떤 게 있으면요. 사실 가약인 걸 다항식에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용어상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생각하기 편하죠. 다항식에서는 특히나 차수 개념이 있으니까요. 물론 기호도 했었습니다. 우리 기호가 뭐냐면 A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B가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 여기 A가 들어있으니까 A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뭐다? A는 BQ 꼴이죠. 다시 말하자면 A는 B의 배수예요. 포함관계가 뒤집어진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같다는 말은 진짜 A가 B랑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A는 B의 약수고요. B는 A의 약수예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는 어떤 관계? 동반원 관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A가 R이라는 말은 R이 1로 생성되니까요. A와 1이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A는 UR에 있다는 말과 동치가 되겠죠. 다음 이제 주된 얘기였어요. 아마도 우리가 다항식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 일반적인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름하여 ED인데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델타 함수가 갖춰야 될 조건은 다름 아니라 0이 아닌 것들에서 정의되는 음이 아닌 정수로 대응되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델타 A가 델타 AB 함수값보다는 크지 않다와 나머지 정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먼저 재수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재수가 0이 아닐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such that 델타 값이 더 줄어들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R이 0이면 그냥 그 자체로 A는 B의 배수라고 했었고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클리드 정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 특별히 PID가 된다는 게 중요했었죠. 그리고 이 유클리드 정역의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이 최위의 다항식환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체가 아닌 정수계수 다항식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클리드 함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기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좀 우리를 좀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체에 대한 우리가 이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체에 대한 다항식환에서 뭘로 정의하면 차수로서 정의하면 유클리드 정역이 된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0을 왜 정의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정리컨대 0다항식의 차수를 뭘로 설정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0다항식은 따로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유클리드 정역, 유클리드 함수가 있으면 항상 뭐다? 임의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이다.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아이디얼이 있으면요. ED에서 그러면 이 I는 어떤 A가 있어갖고 A의 아이디얼 꼴로 쓸 수 있더라. 이거 했어요. 일반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다음으로 주 아이디얼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성질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주 아이디얼 정역에 대해서 어떤 원소인데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P는 이 논의를 보니까 R 안에 있는 원소이지만 단원이거나 뭐요? 0은 노내로 하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P가 기하일 조건, 아이디얼이 극대일 조건, 상환이 체일 조건, 상환이 정역일 조건, 아이디얼이 소아이디얼 조건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파트는 바로 기하이라는 말과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말, 그리고 체라는 말까지를 주로 앞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학기까지 계속해서 활용하게 될
주 용어입니다. 예. 그럴 때 PID가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들 중에 최대 공략원, 최소 공배원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PID니까 두 개의 원소의 최대 공략 GCD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써진다는 겁니다. 최소 공배원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GCD로 쓸 수 있고 두 개의 교집합한 아이디어를 LCM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실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의 배수인 것들과 4의 배수인 것들의 뭐죠? 로 생성되는 건 뭐냐 물어보면 그냥 2로 생성되는 거죠. 14로 생성되는 것과 18로 생성되는 거의 공통인 건 뭐냐 물어보면 2로 생성된다는 거죠. 예. 같은 요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실 때는 요 A와 B,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는 뭐다? 9의 배수인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언급하자면요. A와 B로 생성되는 아이디어는 기호가 이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A와 B의 최대 공략원이 1이었어요. 그러면 A, B는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교집합을 한 거는 뭘로 봐도 된다고요? 두 개 그냥 아이디어를 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LCM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그냥 두 개를 곱하면 LCM이 된다는 그 논리입니다. 물론 업투도 동반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유클리드 정역에서는 유클리드 함수값을 떨어뜨리도록 나눗셈을 연속해서 할 수 있다. 그게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그랬었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나머지가 0일 때까지 했다. 바로 그 단계에서 나오는 재수가 뭐다? 두 개의 원소의 최대 공약수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주 등식이었어요. 배주 등식은 강조하겠습니다. A, B가 R이에요. 같은 얘기로 A와 B의 최대 공약원이 1이에요. 단원이에요. 그러면 A의 S 더하기 B의 T가 1이 되도록 하는 어떤 S와 T가 R에 있다는 명제입니다. 바로 이 S와 T를 찾는 요령은 A, B를 어떻게 하자? 연분수로 생각해서 그 연분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예.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유리계수 다항식환이 있고요. 이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두 개는 동반원 관계에 있대요. 실제로 그렇죠. 동반원이 뭐였더라? 이것에다가 뭘 곱해요? C를 곱해가지고 뭐가 되더라? 5x 플러스 84가 되도록 하는 어떤 0이 아닌 게, 0다항식이 아닌 게 있으면 되죠. 예. 그런데 이 C를 어떻게 곱하면 되죠? C는 12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까? 예, 그렇네요. 예, 따라서 C는 12 곱하기 5인 다항식 60. 상수 다항식 60이에요. 물론 노트 해 두실 거예요. 이거요. 실제로 이거에 여건이 있는 것들은 그냥 요거죠. 예. 여건이 있는 거요. 그런데 요거는요. 여건이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정수, 상수 다항식밖에 없죠.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건이 있는 거는 정수도 여건이 없죠. 따라서 뭐라고요?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요. 요걸 하나 도입하는 거 아니고요.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역 R이 있고요. 이 R의 원소에 대해서 이 아이디얼이 R에서 소 아이디얼이래요. 그럴 때 Q를 소원이라고 한답니다. 예. 정수 안에서 소원 집합을 다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Q가 소 아이디얼이라는 말은 정수한이 지금 PID, ED니까 PID죠. Z가 PID잖아요. 정수한이. 그래서 Q가 기하기예요. 근데
Q가 기하기라는 말은 이거에 뭐예요? 약수가 동반원이거나 단원이죠, 맞죠? 근데 정수에 대해서 기하기라는 말은 정확히 약수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가 동반원이거나 단원인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Q는 그냥 소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Q가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거는 기하인 것들을 그냥 다 말해 달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따라서 up to도 동반원이니까요. 기하은 플러스 마이너스 Q인데 such that Q는 소수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직접과 내직적의 용어 그리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정역, 주 아이디얼 정역의 각각의 특징, 관계성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반에서 ED면 PID인 게 됐는데요. PID면 UFD인 요 증명 과정을 조금 더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항식의 기하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